네, 안녕하세요.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입니다. 오늘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. 조금 일찍 와서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제가 현장 강의를 왔습니다. 올해 3월 돼가지고 대학 강의를 제가 8번째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비대면으로 했어요. 그래서 제 스튜디오에서 전부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모처럼 대학에서 현장 강의가 있다고 해서 좀 오게 됐습니다. 보통 제가 여기 오면 이제 전문대학교 관련된 컨텐츠를 좀 한번 찍어볼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좀 오게 됐네요. 그래서 제가 전문대학교와 관련된 이야기, 2년제 학교죠. 뭐 3년까지 다닐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통 전문대학교라고 그냥 칭할게요. 2년제, 3년제 대학교.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의 약간 확장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 취업과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좀 보면은요. 4년제 대학교랑 취업률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유지 취업률이라던가 취업의 전반적인 기업들의 현황 이런 거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장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오면 항상 이게 보는 게 있어요. 학교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를 보면은 이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해주는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교 2, 3년제 학교 그럼 좀 작고 그냥 실무적인 교육만 하고 갈 것 같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. 저도 오늘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하러 왔고요.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여기 10년 전에 시간 강사를 좀 했었거든요. 조교수 임용 조건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저기 모빌리티 공학과 4년제에선 저렇게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 전공을 막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리고 여기도 글로벌 인재 양성반 해서 무료 어학 강좌 그리고 해외 연수 등 다 해요. 그리고 여기 뭐 하사관 임관했다. 그리고 저쪽에 기아 쪽에 합격했다는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학교에서 4년제 대학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왜 4년제 대학의 특성과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을 다 갖고 있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 전문대학교에서 취업을 할 때 특성화 고등학교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 성적 순으로 취업이 좀 돼요. 그러니까 이름 있는 상당히 큰 대기업에도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. 제가 10년 전에 여기서 시간 강사할 때도 자동차학과를 가르쳤었는데 그때 학생들 중에 포스코 엔지니어라던가 아니면은 그때 뭐 현대자동차 이런 쪽으로 취업하는 친구 있었고 그때 웰스토리라고 삼성 공채에 또 합격하는 학생도 있었어요. 자, 당연히 성적이 엄청 좋고요. 이 친구들 공통점이 보통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보통 잘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공을 고민해서 왔는데 그때 보니까 성적 순으로 애들 고등학교 때 취업이 되거든요. 근데 여기 대학 와도 똑같은 구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눈치를 일찍 챈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꽤 많이 하죠. 들어와가지고 성적 관리하고 졸업할 때 취업을 잘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. 근데 전문대학에서 공부를 했을 때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70학점을 취득을 하면 이제 전문학사 자격을 주는데 교양 과목에 대한 시수가 4년제 대학보다 현저히 적어요. 그리고 교양 학점을 이수할 때 NCS 기반의 교양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교양 과목을 배운다기보다는 보통 입학을 했을 때 뭐 A반, B반, C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지정해준 교양 과목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4년제 대학에서는 꽤 내가 학과라던가 전공이라던가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권이 넓다고 한다면 전문대는 그러지 못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경쟁해서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전문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성적 관리를 잘한다? 그러면 취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또 성적이 좋으면 또 유혹이 생기죠. 어떤 부분일까요? 바로 편입입니다. 네, 그래서 전문대학에 처음에 진학을 할 때 내가 여기를 좀 브릿지 삼아서 점프해서 내가 4년제 대학을 가겠다 이런 목표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가 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고 싶다 이런 목표로 진학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인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취업이 좀 잘 안 됐을 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, 전문대학교 진학했을 때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기가 이제 학교에서 보통 추천 채용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. 자, 그런데 그 추천 채용을 못 받는 성적이다. 자, 솔직히 그러면은요 편입 말고는 또 답이 없어요. 2, 3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나와갖고는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요. 왜냐하면 내가 취업의 시즌을 놓치면 후배들이 또 바로 나오거든요. 자,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대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졸업하는 그 시기에 추천 채용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 또
추천 채용을 받기 위한 성적이라던가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두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자기소개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취업 준비가 좀 되어 있는 학생을 먼저 추천을 해주지,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성적만 좋아요? 이러면 추천해 주기가 또 나쁘거든요. 자, 그래서 여기 전문대학교에 들어올 때는요, 처음부터 이 진학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취업을 먼저 하겠다라는 걸로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들어와 갖고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 못 한다? 그럼 편입 말고는 또 답이 없어진다. 자, 이런 거를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편입을 해서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. 그 성적으로. 자, 좋은 성적으로 4년제 대학에 편입한 건 좋은데,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전문대학에서도요, 성적이 좋아서 좋은 데 취업을 해요. 이렇게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학생들 보면은 뭐 기아, 한화, 희성촉매, STX 큰 회사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자,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, 전문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죠, 어떻게 보면. 근데 거기서 4년제를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었던 대학, 이 기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? 그거는 또 개런티가 안 되는 거죠. 또 무한 경쟁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대학에 진학할 때 고민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. 네, 제가 강의를 좀 마치고 왔습니다. 오늘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된 강의를 좀 하고 왔어요.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당연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, 또 자기소개서를 써야 취업을 하는 건 맞잖아요.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교 학생들 본인들 자소서 쓸 때 어떤 게 중요한지 제가 뭐 교과 활동, 비교과 활동 이야기를 다 알려주고 예시를 들어주고 좀 강의를 마쳤습니다. 제가 아까 진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. 전문대학교 들어오는 장단점이 딱 명확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, 나한테 좀 필요한 게 이 부분이구나, 이런 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학도 좀 준비해보고 전문대학교를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죠. 좀 어두워졌죠. 네,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영변화 전문가 신은종이었습니다.